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희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양시장 모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3%, 코스닥이 0.57%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건설업종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기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력이 좀 안 좋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동안에 여러 번들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하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저희가 준비했었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이정수 위원님 또 최재원 위원님이 함께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접수 방법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오늘 관심 있게 보셨던 테마와 그리고 오늘은 종목 소개까지 있는 날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최재원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계속 뭐 상승적으로 보고 계셨으니까요. 지금 시장 점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뭐 시장은 현재 좋죠. 뭐 이제 걸리고 내려오고 걸리고 올라오는 게 일봉상에서 만들어진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쉽게 조정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조정 이렇게 오늘 정도 자리가 오늘 고점 정도가 사실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항 자리라서 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3,100을 돌파하기 전에 살짝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일봉상에서 걸린 다음에는 함부로 이렇게 조정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형주들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많이들 평단가로 오시거나 추가 매수하셨으면은 수익권으로 오셨을 때 저항대 왔으니까 익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대형주로 원래 목표가까지 익절했다가 더 낮게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다이버가 걸린 이상은 3,100은 넘는다 보시고 그때까지는 그냥 사실은 좀 이런 기교라고 하죠. 좀 트레이딩을 좀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묵직하게 종목들 보유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상다가 걸리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절대 쉽게 깨지는 흐름은 아니라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 보면은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이 달라요. 네. 이게 기존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린 만큼 반등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지수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무슨 테마가 좋다. 이런 상승장에는 테마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테마가 올랐다고 해서 내일 그러면 이 테마 좀 더 가겠지 하고 따라 탔다가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뭐 손절하거나 익절하거나 하고 다른 테마를 탔는데 오늘 올랐던 테마를 탔는데 갑자기 내일은 그 테마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에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조정을 받았다가 다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이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함부로 종목을 많이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종목들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묵직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섣불리 옮겨 탔다가 또 손실 내고 괜히 나오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 노란톡방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도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데이터 정책 테마 그리고 일자리 정책 테마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주를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주제가 데이터냐 일자리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정책 테마 그러면 고일지 스톱일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의견 어떤가요? 네, 고입니다.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오늘 들고 온 두 테마가 전부 다 정책 테마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정책이에요. 두 개 다. 두 네. 테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책 테마인데 이전에 제가 이제 대선 테마를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테마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 대선이 좀 남은 끝자락에는 항상 정책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 관련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저번 주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뭐 그런 일자리 관련된 거, 청년 일자리가 정말 시급하다. 시급하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필수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이런 종목들이 조금 수급을 받았나 싶으면은 오늘은 이제 현재 뭐 방역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또 막 상한가를 가거나 막 굉장히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두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한동안은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월 말까지는 이런저런 정책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이전에도 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정책주들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매수해 놓으시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 네. 데이터 기반 이런 데이터 테마는 굉장히 오늘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라서 당장 내일 또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단기적으로는 고라도 이런 정책 테마주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도 오늘 당장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이게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때마다 매매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올라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떤 종목이든 조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왜냐하면 상승장이니까 내일은 또 다른 테마가 오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내일까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좀 눌려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테마가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뭐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지만 위원님의 눈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대장은 데이터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상한가를 갔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눌려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상한가를 갔으니 이미 살 수 없잖아요. 네. 이미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 살 수는 없는데 데이터 솔루션은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혀있던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다 뚫었어요. 다 뚫었는데 거래량 보시면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쭉쭉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인데 이건 어차피 오늘은 못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려주면 땡큐. 눌려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받을만 해요. 사실 이런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은 조정장이나 횡보장에서 훨씬 잘 올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승장이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만약에 다른 테마가 오르면서 오늘 이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것들이 눌려준다면 매수하기 정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네. 내일 또 네.
조정이 안 나오고 내일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이 거의 뭐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놓치는 거 아닌가요? 이 종목은 보내줘야 되나요? 근데 뭐 시장에 종목이 수천 개인데 한 종목 놓친다고 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계좌가 크게 바뀌지 네,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쉬운 이래 이제 마음에. 네. 포모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안 타면은 나 안 태우고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매 성적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안 태우고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을 태우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 태우러 내려오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매수 겁내지 마시고요. 가는 거는 그냥 보내주시고 가더라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기다리는 게 낫고요. 굳이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장은 데이터솔루션. 네.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오픈베이스. 네. 오픈베이스는 차트가 굉장히 무섭죠. 이때 정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정말 시원하게 받았는데 오늘 일단은 좀 단저돌의 느낌이 있어요. 좀 강한 저항 라인, 단저돌은 아니네.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 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점을 넘을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의 저항 반등, 이 조정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의 되돌림의 상승,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차트로만 보면은 데이터 솔루션은 상승 차트고 오픈베이스는 반등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상에 좀 성질이 많이 다른데 테마가 같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긴 할 텐데 네. 조금 더 높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데이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넘을까? 이거 물음표는 여기서 안 그려지네요. 네, 고점을 넘을까? 라는 좀 의구심을 가져볼 것 같고요. 올라가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매 저항 라인마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는 체크를 해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솔루션이 차트상으로는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네. 뭐 CI테크 이런 종목인데 이거는 미리 알았나? 뭐 이렇게 진짜 많이 올랐죠. 네. 거래량도 쭉쭉 터졌고 오늘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내일 만약에 이걸 바로 외우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조정 받으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여기쯤에선 받아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지금 보기에 차트가 나쁘진 않은데 이미 네.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3위 정도로 두고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가 매수 자리를 안 주면은 그 다음에 뭐 볼 종목인 것 같고요. 네. 소프트생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맞나?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그 정도의 뭐 움직임이 차트예요? 거의 없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죠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관련주예요.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제 관련주라고 해서 다 같은 날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주에 놓고 아직 안 오른 관련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놓고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수상하다 싶으면 드립답 매수를 해서 네. 당일날 매도를 하는 오늘 못 올랐기 때문에 내일 막 20%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시초가 공략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 이 테마 중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네 종목이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네 가지 들어봤을 때는 데이터 솔루션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조정이 안 나와서 놓치게 된다면 그래도 보내주고 또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데이터 정책 테마, 지금 정책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똑같은 정책 테마라고 해도 종목들이 여러 개 묶여 있으니까 계속 분류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일자리 정책 테마이거든요. 같은 후보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뭐 이번 정부에서 좀 제일 실패한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동산 일자리. 네. 정말 일자리는 정말 많이 안 좋죠.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시급하다.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대표적인 어느 정도 1호 공약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요. 좀 청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볼만하고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랑 관련된 종목도 있고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위즈코프, 아이비 기명,
그다음에 애니능률, 메가MD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였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뭐 이런 걸로도 엮였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이렇게 네 종목이 좀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사실 상승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그냥 궁금해요. 오늘 원래 좀 고민을 했어요. 반도체도 잘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테마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3,100을 넘었을 때 지수가 정말 상방으로 갈 거면 그 주도는 반도체가 하지 않는다. 바이오가 할 확률이 높다. 어떤 바이오? 코로나19 때 관련되지 않았던 뭐 오늘 올랐던 뭐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테마가 주도할 확률이 높다. 오늘 뭐 신테카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네, 맞아요. 뭐 항암 뭐 이런 암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항암 쪽은 굉장히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임상 소식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항암 쪽이나 뭐 이쪽으로 굉장히 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테마를 들고 나올까 하다가 오늘은 한 종목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근데 오늘 그냥 마침 이 데이터 관련 정책주들이 올라온 김에 저번 주에 올라왔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정책주로 통일하자. 왜냐하면 정책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고 그때 당시에 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정책주 이야기하는 김에 윤석열 후보 정책주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재명 후보 정책주 올라오면 또 이재명 후보 정책주 이야기하고 네. 우리는 올라오는 것들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정책주들이 올라온 김에 일자리 정책주들을 갖고 왔고요. 그냥 부동산은 어차피 다 두 후보 다 완전 좀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문제인 건 잘 아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좀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좀 중요한 공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좋은 매수 자리를 주고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은 매수해볼 만한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관련된 종목들 그런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뭐 메가MD도 말씀해 주셨고 IB기명, 네.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등이 또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언제쯤 이렇게 뭐 상승이 나타나거나 할지 그런 흐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저는 대장주는 위즈코프라고 생각을 해요. 위즈코프가 워낙에 이제 뭐 이런저런 과거에도 뭐 움직임들이 좀 스펙타클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근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때도 정말 스펙타클했고 이게 2016년, 17년도인데 이때도 정말 스펙타클했고 뭐 이때도 보면은 많이 내렸다가 이게 362원짜리가 5,942원을 갔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게 당연히 고점을 갱신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점을 갱신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이 흐름을 따라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고양이 귀를 그렸다 오를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충분히 공략 자체가 대표 공략이기 때문에 정책주의 대장으로서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유일하게 본 이평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딱 이평선으로만 본다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선 명확하고 가성비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현재 봤을 때는 좀 가성비가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바로 저번 주에 이 테마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늦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한 번 정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위즈코프 말고도 IB기명 이것도 교육이죠. 아무래도 네. 일자리다 보니까 교육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 주선회사가 상장사일 일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된 교육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IB기명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 역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차트가 어렵고 IB기명은? 좀 네.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테마 자체가 정치 테마주, 정책 관련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은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은 다 나오는데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위즈코프랑은 좀 달라요. 한 번 정도 더 내렸다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차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바로 올라간다면은 여기를 넘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IB기명은 조정을 안 받고 여기를 안 깨고 넘어가면은 바로 갑니다. 여기를 바로 넘으러 가요. 바로 넘으러 가는 차트고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반등에 끝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좀 복잡한 차트인데 네. 일단은 여기 지키고 올라온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탈할 확률이 반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중에나 뭐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이 테마가 더 주목을 받으면 바로 올라가겠죠. 네. 위즈코프랑은 좀 다르게 IB기명은 돌파할 여력이 남아 있다. 여기서 바로 간다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애니능률, 메가MD 여러분들 뭐 교육 관련주인 거 모르시는 분들 없고 이때 뭐 코로나19 관련주로 올랐죠. 네. 코로나19 관련주로 올랐는데 현재 봤을 때 두 종목이 살짝 애매합니다.
두 종목이 살짝 애매해요. 두 종목이 다 단저돌인가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 테마가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 테마만큼 데이터 정책 테마만큼 수급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굳이 저는 일자리 테마, 일자리 관련 종목을 살 거라면 위즈코프를 좀 볼 것 같아요, 메인으로. 근데 메가인드랑 애니능률은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매물대 때문인지 차트가 조금 애매해요, 아직도. 네. 물량 소화가 덜 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긴 한데 조금 이제 사이드로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은. 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정책 테마와 일자리 정책 테마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데이터 쪽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으신 걸까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을 볼 거면은 데이터 쪽을 보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뭐 데이터보다 더 가면 더 같이 못 갈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 테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있을 거고 또 원전 테마도 있고요. 네. 이제 좀 정책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제일 최근에 언급된 거 두 개를 가지고 온 거고 정책주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한 번씩 다순환매가 돕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순환매가 도니까 이 테마 같은 경우도 뭐 종목이 좀 애매한데 내 종목이 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에 그래요? 있는 종목들보다 차트로 차트들이 봤을 때 그런 기존에 거죠? 많이 올랐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차트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 번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테마 역시도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다면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공약이만큼 절대 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책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사실 대표되는 것들이 또 뭐 서현탄메탈, 덕성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인맥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조금 언급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인맥주 저희 또 웅진싱크빅도 담겨 있잖아요. 저희 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인맥주 같아요. 중에 이전에 진짜 막 5배, 10배씩 오른 게 아닌 것들은 좀 볼만해요, 아직. 2배 정도 올랐다 말았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정책 관련주들이 이 후보가 주목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건데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겠죠. 그런 네. 발언을 할 때는 더 이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후보가 주목을 받을 때는 인맥 관련주들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만 뭐 기존의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 될 물량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리해야 될 물량이 많으니까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가고 바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기 이전에 뭐 시즌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그냥 올라가더라도 물량 정리를 위한 뭐 호재를 이용한 반등이다 이렇게만 보여지고요.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 테마가 아니더라도 오를 종목이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먼저 뽑고 나서 테마를 검색을 합니다. 뉴스를 그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먼저 해보고 차트를 먼저 보고 좋으니까 이제 그냥 테마를 엮어온 거지. 그냥 웅진싱크빅이나 웅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를 차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테마를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후보 종목들도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해서만, 테마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재원 의원님과 오늘 두 가지 테마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정책 관련주,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도전 백전백승 오늘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는 날인데요. 운영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또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도전 종목 어떤 건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대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전 22승 지금 승을 챙겨갔고요. 패는 0개입니다. 한 개씩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이 승 챙겨갔고요. 뭐 금리 인상 테마나 여행 관련주 이미 진작에 승 챙겨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큐브엔터, 엔터주들로 또 승을 챙겨갔었고요. 팜스토리, 세원 이런 종목들 승 챙겨갔었죠.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동목제강 철강주들도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미 승 챙겨갔는데 오늘도 강한 시세, 지금 시총 1위인데요.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NFC, MPK 같은 종목들 승 챙겨갔었고요.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오늘도 급등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 승 챙겨갔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AS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가상화폐 관련주나 게임주들로 또 승을 챙겨갔었고 팜스토리 이미 승 챙겨간 뒤에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호 HT, BK타스 승 챙겨간 가운데 웅진싱크빅 아까 정치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죠. 아스트, NFC도 한 번 더 들어가서 지금 승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대형주들로 편입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급등 나오면서 승 챙겨갔고요. 현대차, CJ ENM, SK 하이닉스도 담겨 있고요. 남북경협주 아난티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백점백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요.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 인상 우려감, 현대해상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한 번 저희가 승을 챙겨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으로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먼저 좀 잡아볼까요? 이거 이제 제가 원래는 그냥 매수가를 그냥 드려요. 그냥 내려올 거 알아도 네. 여러분들 다 편하게 사시라고 시장가로 그랬었잖아요. 드리는데 현대해상은 제가 오늘 차트를 조금 잘못 보고 골랐어요. 돌파한 줄 알았는데 오늘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 아래로 한번 다시 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가가 아닌 매수 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수가, 매수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밴드 오늘은 그냥 매수 밴드 없이 그냥 매수 밴드 상단으로 할게요. 매수 밴드 상단을 23,800원으로 하겠습니다. 23,800원, 그럼 23,800원부터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23,8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네, 23,800원에 사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23,8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현대해상 두 번째 도전이고요. 5% 수익 달성하면 승 챙겨갑니다. 자, 그러면 현대해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들 한번 AS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난티가 궁금하거든요. 아난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온 지 하루 됐죠? 네. 하루 됐고, 하루는 아니구나. 나오고 나서 그냥 지지라인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자리 다시 위로 올라와 줬고 호재로 다시 올라와 줬고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 갈등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 남북 경협주가 또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남북 경협주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잘 받지는 않죠. 이제 우리나라와 단순히 북한의 관계인데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관계가 정리가 끝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테마다. 뭔가 계속 좋은 게 나올 거다. 네. 계속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테마니까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좋은 종목이다, 좋은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오르는 거 보시면 지금 자리가 한참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그래도 윗꼬리를 꽤 달고 지금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타날 조짐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라인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섰어요. 오늘 올라서면서 오늘 확실하게 올랐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마감 2분 남았는데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죠. 갑자기 연봉을 맞으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 지키면은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느 정도 식량난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고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많이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거라 많이 오를 수 있는 테마고 차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정말 오랫동안 잘 해놨고 그 물량 정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라간다면 저는 사실 3,385원 여기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기간적인 문제가 좀 있죠. 많이 기다리고 있고 좀 물려 있으니까 나는 기다린 만큼 좀 더 드시겠다, 좀 더 수익을 챙겨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5% 정리하고 다른 종목 매수해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좀 우려를 많이 해서 리뷰를 제일 많이 했던 두 종목, 네. 아시아나항공이랑 HK이노에 살짝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오고 있죠. 18,100원 2차 매수를 좀 일찍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차 매수해도 매도가 안 바꿉니다. 그냥 2차 매수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함이고 매도가는 안 바꿀 거고요. 올라올 때 또 HK 이노엔처럼 2차 매수 후에 2차 매수한 물량을 일단 반은 덜어내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그런 건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럼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뭐 별게 아니다. 이렇게 점점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오미크론은 뭐 감기보다 못하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못하다 네. 이런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가 좀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들 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기존의 뭐 노랑풍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HK노엔 이거 차트가 좀 세력형 이거 만지는 세력형들이 조금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계속해서 이런 페이크 지지라인 이탈하는 척하고 양봉 저희는 안 속죠. 네, 말씀드렸고 이탈하는 척이다 이거. 물론 여기서 2차 매수 반 정리했고 다시 2차 매수를 기다렸는데 오늘 그냥 저번에 한번 당해서 그래 억울했는지 강하게 올려버렸어요. 그냥 강하게 올려버렸고 뭐 관련된 호재도 역시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다시 52,500원 정도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평단 한번 섞었죠. 여기서 물량 정리했죠. 다시 한번 섞으면 정말 평단이 한 여기 언저리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단을 2번 섞는 뭐 그런 좀 기교라고 하죠. 기교를 좀 부려볼까 하는데 지금은 좀 평단이 안 섞이는 자리라서 그렇고요. 이미 올라와서 다시 한번 한 2-3천 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크 우린 잘 안 속고 넘어갔고 잘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HK노엔은 이렇게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질수록 높게 갑니다. 충분히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승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가지고 나오셨는데 매수가도 23,800원 아래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나오신 이유를 저희 이제 화면 좀 위에 자막으로 적어주시잖아요. 네. 테이퍼링 가속과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사실 최재원 의원님 그동안에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현대해상 또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왜 그러신 건지 저번에 한번 궁금해요. 센스가 바뀌었죠. 네네. 파월 의장이 연임된 이유 자체가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중국과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과 중국 관련 관계 역시도 그냥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말 중국을 싫어하냐 이 부분에 저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완전 친중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냥 사실은 어느 정도 짜고 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점. 또 음모론을. 네. 음모론은 아니고요. 또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의문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실 만만한 게 중국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지지율 올리기에 우리나라 역시도 북한 뭐 있듯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도 볼만한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연임된 거. 파월 의장은 조 바이든의 지지율을 위협했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이제 기존의 테이퍼링 관련된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런 정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연준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인플레이션 파이터 이미지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완전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단 말이죠. 파월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좀 천천히 될 거다.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연준 의장 대통령이 말하면 잘리는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매파적으로 변했다. 연준의 스탠스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테이퍼링 가속화를 이번 FOMC 15일 날 있나요? FOMC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현재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의 가속화가 있을 수 있어요. 테이퍼링의 가속화가 있을 수 있고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보자. 끝나고는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좀 덜 매파적인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 많은 시장에서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결국 우려감 때문에 오릅니다. 기대감 네. 때문에 오르고 우려감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이런 테이퍼링 가속화와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의 우려감, 금리 인상이 좀 빨리 될 거고 많이 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는 한 번쯤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가지고 나오신 이유 정확하게 들어봤고요. 지금 매수가도 23,800원 이하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전고점에 비해서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해상 포트에 이제 매수가 가격이 오게 되면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는 시간이죠.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장 후반부로 갈수록 또 시장이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장중에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을 제외를 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제가 옵션 만기 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매매 시그널,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이죠. 그리고 지금 장마감, 신의 한 수에서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얘기를 했는데 바로 11월 30일 날 지수가 2,900이 무너지는 날 던지는 거 아니다. 오늘 이제 지금 신의 한 수 요 방송은 이제 장 마감 무렵의 이야기 때문에 이때 전략을 가지고 아침에 대응했겠지만 장중에서 계속 전략은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2,900이 깨질 때 저점 매수, 줍줍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노란톡방에 제가 노란톡방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힌트를 줬어요. 지금은 던지는 게 아니고 저점 매수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이죠. 이날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해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 전문가들이나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날에서 바닥을 잡지를 못한다. 하지만 저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날이 진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마찬가지 노란톡방에다가 2,500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진짜 바닥이다. 이거는 진짜 바닥이다. 진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까지 외국인들의 상반전 포지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음을 여기에서 이제 잡아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제 옵션 만기예요. 이제 옵션 만기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뭐 그렇게 크게 머리 싸매고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안전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IT 섹터들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도 뭐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잘 버티고 잘 올라가고 종목들도 뭐 괜찮은 이 흐름에서 계속 즐기면 됩니다. 자, 근데 옵션 만기 때에서 대부분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정수 전문가는 뭐 상방향 보느냐?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서 뭐 미국 시장 올라가고 뭐 일본 시장 올라가고 중국 시장 올라가고 유럽 시장 올라가도 맨날 빠지고 또 걔네들 빠지면 또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랬던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게 이상한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가는 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늘 그래 왔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 뒤에 흔들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전략이 좀 틀려요. 흔들린다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IT 부품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런데 원래 시장이라는 놈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꼭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또한 시장이 옵션 만기 이후에서 흔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참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 흐름들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목요일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보고 다음 주 주초 보면 나와야 대충.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이상하다 하면서 청개구리처럼 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IT 부품주들은 계속 폭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폭등하는 건 못 쫓아가더라도 그 다음에 쫓아갈 애들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순환매라 그러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 이미 너무 그런 애들도 죄다 올라가면서 확살이 나와서 다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선 낙폭과대의 업종의 순환매를 공략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다 뽑아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옵션 만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듯이 옵션 만기 때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뭘 알아?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를 쭉쭉 줘 담아라.
흔들리면 싸게 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개구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막 날아가고 움직이게 되면 순환매 종목으로 IT 부품주에서 다른 놈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은 아침에 그날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를 보면 거기 시장에 맞춰서 싱싱한 물고기의 종목들, 그러니까 물고기들 제가 싱싱한 물고기들 매일같이 잡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너무 폭등하느라 만약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에 너무 폭등이 나오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셔라. 다른 애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거꾸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으니까 나쁠 거는 없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가 오히려 흔들면 기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밑으로 폭락해갖고 지수가 뭐 2,500으로 떨어지고 아마 그런 얘기들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1월 30일만 하더라도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 저점이 깨지죠. 저점이 깨지고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리고 그때 종목들이 막 8% 이상 막 떨어지고 막 10%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 지수 뭐 2,500원 떨어진다 뭐 그랬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싹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형주의 흐름들도 괜찮게 돌아섰고요. 뭐 증권주도 다 돌아섰고요. 뭐 IT 대형주는 조금 말 안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다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핸드폰 부품주들, OLED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폴더블 폰 뭐 등등 해갖고 IT 섹터들이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였는데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종목들 다 흐름도 지금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상위 순서로 좀 놓기는 했지만 흐름들이 좋게 돌아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IT 부품주 위주로 지금 공략을 실전 매매 정세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뭐 추천하자마자 종목들이 잘 움직여요. 이게 그 흐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IT 부품주가 움직이는 거고 뭐 그 뒤에서는 이제 또 다 종목들이 순환하는 흐름들 이제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종목을 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한 종목 설명하다 보면 한 2, 3분 지나면 이 방송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요거 다 못한 얘기들은 잠시 뒤에 요 유튜브 소통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니까 들어와서 소통 방송 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시가총액은 8조 정도가 됩니다. 2조 8천억인데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조만간에 8조 찍겠죠? 자, 8조 정도 되는데 어제 실전 매매 정수의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중소형주들이 더 잘 움직입니다. 더 잘 움직입니다만 대형주도 이 정도면은 이제 가야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지금 장이 지금 끝났으니까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이 사주네요. 외국인들은 팔아도 투신이 사주고 일단 수급은 좀 맞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집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장 끝난 지 2분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아직 개인들이 팔았는지 샀는지 좀 그걸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팔았다면 아마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오는 이슈는요, 삼성 부품 공급망 다변화 및 애플 메타버스 XR 수혜 전망 등의 소폭 상승 뭐 이렇게 되는 흐름인데, XR 애플 기기죠. XR 기기에 이제 탑재될 걸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준 건 이제 어제 오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 쪽에서 원래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의 물량이 대폭 많이 필요할 거라는 지금 예상이 지금 나오는 가운데 삼성의 부품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할 LCD TV의 패널 물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일단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 그러는데 OLED TV 패널 시장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자죠. 공급자가 갑이 되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개편이 되면서 공급 부족 전환이 예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수혜와 또 하나의 이제 애플 메타버스 XR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뭐 이제 요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메타버스 이슈와 그다음에 패널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에 대한 예상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가지고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고 안 그래도 좋고 있었는데 그냥 조정을 받았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꺾이고 움직이든 그냥 움직이든 내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에서 21,150원에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냥 사라.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원래 대형주들이 그렇게 막 50%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50%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면서 단기간에 급등은 어려워도 안정적이고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동안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1,000원대로 내려오면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정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슈는 이제 하나투어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는 이제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어제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CNN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심각성이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됐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진들도 이번 환자들 대상으로 계속 그 초기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결과를 내놨는데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뭐 산소 치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망률도 높지 않다. 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또 전해지면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여행주부터 해갖고 항공주들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그 이슈로 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델타 항공이라든지 그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카지노 관련주들도 어제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뭐 제이 콘텐트 영화 관련주 쪽이죠. 뭐 쇼박스, 뭐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뭐 신세계, 뭐 파라다이스, 뭐 등등 뭐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다 주었는데 지금 호재 뉴스가 나와서 반등은 준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조만간에 왜냐면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또 우려감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난 사람들은 챙겨서 일단 나왔다가 조정시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이게 이중바닥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유는 뭐 시장이 뭐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 않아서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 추천 종목 리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중간에 무상 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이 50%가 되면서 가격이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고 가격이 10만 원인데 이게 5만 원이 된 이유가 그렇고 매수 가격도 그래서 절반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47,750원대 추천한 거지만 무상 증자의 권리락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3,875원이 됐고요. 수익률은 99.2%인데요. 오늘 거래 실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들이 좋아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잘 올라갔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표적 종목으로는 이제 종훈아나텍을 선택을 해서 아침에 공략을 줬죠. 바로 이제 다 이제 이게 폴더블폰 관련주 쪽인데 핸드폰 부품, 폴더블 부품 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좋고 동훈아나텍도 좋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99.2% 수익이지만 오늘 아침에서 이제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추천했던 종목은 이건 지금 대략 한 10% 정도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둘 다 좋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85.5,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85.5고요. 자, IT 부품주 계속 90점 수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IT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고, 조정받아도 계속 좋게 얘기할 거고요. 내년에서 큰 흐름이 나올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위원님이 오늘 시장도 좋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못다한 이야기들 너무 남아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청자 300분 돌파하면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미 시청자 수는 돌파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소통 방송과 함께 또 성탄절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도 언택트 강연을 1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프라인 강연으로 대체가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언택트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